네, 안녕하세요. 영양 윤리와 사상을 수강하는 친구들 정기훈 쌤입니다. 자, 오늘 역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준 부분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맹자의 앞부분에 있는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불인인지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불인인지심이란 무엇이냐?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이 인간에게 어떻게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불인인지심에는 측은, 수호, 사양, 십이지심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자, 이 밑에 이제 측은, 수호, 십이, 사양지심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그냥 불인지심과 사단, 사덕을 따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교과서에는 이제 좀 서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 넣어놨는데 좀 더 이걸 지우고 불인지심과 사단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불인지심이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여기 밑에 적혀 있듯이 남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는 마음이라.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맹자가 성선설의 근거로는 이제 사단과 사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지양능설을 제시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보고 갈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맹자의 악행 가능성에 대해서부터 보고 넘어갔습니다. 자, 맹자가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죠? 네,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죠. 이렇게 선한 본성을 부여받은 인간은 절대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니죠. 인간은 후천적 환경과 그리고 감각적 욕구로 인해 이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맹자도 후천적인 노력과 수양을 해야 된다. 수양이 필수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의 문구를 추가해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후천적 노력과 수양을 나타내는 대표적 문구가 선한 도덕성,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사덕이라 그러죠. 선한 도덕성의 실마리인 사단을 확충한다. 그러니까 키운다는 거예요. 확충이란 말은 확충하여 사덕에 이르게 한다. 이르게 한다. 자, 이 문구를 하나 더 추가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제 이후에 맹자의 수양론에 대해서 배웠죠. 수양론의 첫 번째는 여러분 뭐였죠? 네, 여기는 구방심이었습니다. 자, 이 방심이 의미하는 바는 놓아버린 마음. 이 놓을 방자에 마음 심자를 썼으니까 놓아버린 마음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잃어버린 선한 본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방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는 뭐예요? 구할 구자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선한 본심, 즉 방심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맹자의 수용법 첫 번째인 구방심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욕심을 적게 가지라는 과욕에 대해서도 우리 배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과욕이 의미하는 것은 극단적인 금욕이 아니라 그랬죠. 즉,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삿된 욕구를 버리라고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과욕이었습니다. 자, 다음 수양법으로는 우리 집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집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네, 의로운 일을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집의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자, 이러한 집의를 실천하여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 즉 뭐야? 이름이 명칭이 호연지기, 이런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비를 통해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를 갖춘 인간, 그래서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으로 그 명칭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네, 대장부 또는 대인이라고 합니다.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은 뭐다? 대장부와 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수용법으로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그리고 착한 본성을 기른다는 의미를 가진 존심양성의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양법을 마무리했고 넘어가서 우리 맹자의 정치관, 즉 왕도 정치에 대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왕도 정치의 의미가 여러분들 뭐였죠? 자, 입으로 말해보세요 한번. 네, 인에 기초하여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무슨 심? 불인 인지심을 가지고 하는 정치, 즉 백성들의 고통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 어루만지주는 그런 도덕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왕도 정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의의 덕으로 다스리는 도덕 정치가 바로 왕도 정치다입니다. 자, 이러한 왕도 정치와 반대되는 정치가 바로 패도 정치였죠. 패도 정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힘과, 여기 스님 너무 낙사를 많이 해놨네요. 힘과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이것이 패도 정치고 맹자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또 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맹자는 넘어가서 민본주의, 즉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하는 민본주의를 굉장히 강요하고요. 자, 이런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역성혁명 사상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역성혁명 사상은 공자의 정명사상을 계승한 부분이라고 스님이 설명을 했죠. 자, 백성을 저버린 군주, 즉 패도군주, 이러한 패도군주는 이미 군주가 군주답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군주는 백성들이 혁명을 통해서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이러한 역성혁명 사상이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항심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항산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항심이 무엇을 의미했죠, 여러분? 네, 항산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을 의미하고 항심은 도덕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뭐라 생각하냐? 일반 백성들,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을 수 있다. 즉 유항심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맹자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 백성에게 생계 보장해 줄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을 좀 한 거 보니까, 자, 질문을 해보면 일반 백성은 항산을 가지면 무조건 항심을 가질까요? 항산을 가지면 무조건 항심을 가질까요? 무조건. 여기 무조건이란 조건이 붙으면. 네,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이 항심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일반 백성이 항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일반 백성이 항산이 마련되면 무조건 항심을 가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항심의 여기 이가 빠졌네요. 항심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주의해서 짚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 모든 사람이 항산이 있어야만 항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나요, 여러분? 네, 아니죠. 선비계급, 즉 지도층은 항산, 생계를 유지하는데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이 없어도 항심이라는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맹자는 지도층에게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정말로 배워야 될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배우게 될 학자는 바로 오늘 순자입니다. 순자. 여기 순자. 1단원에서 순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우리 조금 배웠어요.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과 반대되는 성악설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성악설을 기본적으로 주장한 학자이죠. 자, 이 순자가 어느 시대에 살았냐? 춘추 전국시대 중에 전국시대 말기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전국시대 말기도 역시나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고 왕들의 폭정이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순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맹자, 자신의 스승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이란 이러한 선한 본성을 잘 확충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도대체 혼란스러운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순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또 인간의 본성을 정말로 선한 것이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지금까지의 유학자들과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공자와 맹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다는 입장을 주장을 하죠. 자, 이와 반대로 순자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지 않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바로 성악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전의 유학자들과 반대의 입장을 말하는데도 순자가 유학자로 분류되는 이유는 바로 순자 또한 공자, 맹자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사회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도덕적인 사회를 바라고 도덕 정치를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순자가 이렇게 큰 사회적 혼란이 온 이유, 원인을 두 가지라고 주장을 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자, 인간이란 본래 뭘 좋아해요? 자신의 이익을 좋아하고 그리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성정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성정, 이러한 본성을 여기 다시 적을게요. 이러한 성정을 if 만약에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네, 큰 사회적 혼란이 온다. 큰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큰 사회적 혼란이 온 원인을 첫 번째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고 순자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재화의 희소성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재화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재화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면 이러한 갈등조차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화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재화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자는. 그래서 밑에 심화자료 1번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천자처럼 귀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은 사람의 성정으로는 모두가 바란다. 즉, 자신의 이익을 좋아하고 자신들 모두 이러한 부유해지고 귀해지는 것은 바란다. 하지만 욕심을,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나오겠죠. 욕심을 충족할 만큼 물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여기서 무엇이 나오죠? 재화의 희소성이 나옵니다. 선왕은 뭘 제정해요? 예의를 제정하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욕심이 충족할 만큼 물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보면 재화의 희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이러한 문제, 인간의 악한 본성과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혼란을 어떤 방식으로 순자가 해결을 하려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왕은 뭘 제정했다 했죠? 예의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뭐예요? 이거는 바로 예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인의 예지 할 때 그 예입니다. 예. 이러한 예를 통해서 순자는 해결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 사회 혼란의 해법은 바로 무엇이다? 예이다. 이거 색깔이 달라졌네요. 예이다. 예. 자, 그래 따라서 순자에게 이 예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순자에게는. 자, 사회 혼란의 첫 번째 원인인 인간의 악한 본성은 예를 통해 교화시키려고 순자는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읽어보면 성인에 의해 제정된 인위로서의 예, 성인에 의해 제정된 인위로서의 예를 바탕으로 그리고 후천적 노력을 하여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를 통해 악한 본성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뒤에 가서도 여러분들 볼 거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개념인 예는 바로 백성들이 만든 건 아니죠. 간단하게 made by 백성 아니죠. 백성들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인 또는 뭐 선왕 등등등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 고3 언니들이 이번에 치렀던 3월 모평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성인에 의해 또는 선왕에 의해 예가 제정된다는 거,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예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해서 인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하고 교화시키는데 바로 바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얘는 우리 도덕 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덕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순자가 생각하는 예입니다. 자, 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정리를 할 거니까 순자가 생각한 예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그 느낌만 지금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사회적 혼란의 원인인 재화의 희소성도 뭐를 통해 해결을 하죠? 예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읽어보면 예를 분배 기준으로 삼아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예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예를 통해 예라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 기준을 통해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재화가 희소하지만 사람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순자입니다. 자, 이렇게 순자의 예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알고 가고요. 순자의 핵심인 성악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순자의 천관, 볼관자죠. 그리고 이 천은 뭐예요? 하늘.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 평가원 기출에 좀 대세로 좀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맹자에 대해서 배울 때 맹자에 대해서 배운 거 잠시 한번 기억을 리마인드 해봅시다. 인간의 선천적인 선한 본성, 이런 선한 도덕성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대답해보세요 한번. 네, 하늘, 즉 천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죠. 따라서 맹자가 생각하는 천,
천은 무엇이다? 인간에게 도덕성을 부여해주는 선천적인 도덕성의 근거이자 근원입니다. 도덕성의 근거이자 근원으로 작용하는 것이 맹자의 천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은 천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천이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선한 도덕성을 부여해준 것이기 때문이죠. 즉 이제 하늘의 도덕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맹자가 생각하는 천은. 그리고 또 공자도 이 맹자와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마찬가지로 천을 도덕성의 근거와 근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맹자는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요. 이런 순자는 이러한 생각을 거부를 해요. 하늘은 그저 하늘일 뿐이다. 그냥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저 바람이 불고 뭐 비가 내리고 뭐 해를 비추고 하는 이런 자연 현상일 뿐이지 우리 인간에게 뭐 도덕성을 부여해주는 도덕적인 근원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지금의 관점을 봤을 때는 좀 더 현실적이긴 하죠. 하늘에 뭐 도덕성이 있거나 이런 거는 좀 너무 이상학적이고 순자가 바라보는 이 천이 좀 더 현실적이긴 합니다. 사실은. 자, 근데 이제 공자와 맹자와 다른 반대의 입장을 가졌다는 걸 이거를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순자에게 천이란 뭐예요? 여러분들 그저 물리적인 자연현상이다. 따라서 천은 인간에게 도덕성을 부여주는 도덕성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 천은 그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도덕성을 내려주는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순자가 생각하는 천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순자는 천인 분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늘과 인간은 나누어진다. 뭐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 자연의 일과 인간의 일은 구분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과 하늘을 도덕을 통해 이런 도덕의 근원으로서 하늘과 인간을 결부하려고 했던 공자와 그리고 맹자와 달리 순자는 자연의 일과 인간의 일은 구분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일을 통해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순자의 의도는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하늘에 얽매여 있지 않고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다.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순자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이 심화 자료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연계의 운행, 즉 천행은 그 자체에 법칙이 있다. 그 자체 법칙은 뭐예요? 그냥 필연적인 인과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조절되는 그런 천을 말하는 겁니다. 결코 사회에 선인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천은 사회에 악이 있어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안정과 태평을 이룩하여 천도에 응하면 기라고 혼란으로서 천도에 응하면 흉할 따름이다. 자, 따라서 하늘과 인간 간의 직분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가히 지인,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뭐예요? 하늘과 인간 간의 직분, 즉 분별을 명확히 인식. 여기서 천인 분 이 사상이 나오는 거죠. 자연의 일과 인간의 일이 구분된다는 것. 자, 이렇게 순자의 천관에 대해서 잠시 보았고 이제 순자의 가장 핵심인 뭐예요? 인간관 성악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악설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선천적으로 악하다는 것이 바로 이 성악설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성악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성정은 뭐하다? 악하며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무엇의 결과다?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성악설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성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처음 보죠.
이 성정에서 성은 사람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정은 그러한 본성에 따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성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악한 것은 인간의 본성, 즉 성이고, 선한 것은 바로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 바로 위라는 것입니다. 악은 인간의 성이라는 것이에요. 성. 인간의 본성인 성이고, 선한 것은 무엇이다? 후천적인 인위적인 노력, 즉 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플랫폼, 이 기본 형태를 잘 머리에 두고 이제 순자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넘어가면, 인간에게 당연히 선천적으로 내지 않은 도덕성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요. 인간의 악한 본성,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전에도 보았죠.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존재가, 그리고 이러한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성정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호리 질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굳이 뭐 평가원 기출에 나오지는 않을 표현이지만, 그냥 기본 배경 지식으로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큰 다툼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심화 자료 3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태어나면서 무엇을 좋아한다? 이익을 좋아하며, 그리고 이를 그대로 좇음으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좇으면 어떻게 돼요? 쟁탈이 생겨서 사양함, 즉 이런 선한 사양함이 사라진다. 나면서부터 또 질투를 하고 미워함이 있으며, 또 이러한 성정을 그대로 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해쳐서 진실과 믿음이 사라진다. 즉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성과 정, 즉 인간의 악한 본성을 쫓게 되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 구분을 무너뜨리고 이치를 어지럽혀 폭동으로 기결이 된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죠, 순자 선생님이. 자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분명히 악함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해짐, 그 선한 것은 무엇이다? 후천적인 인위 때문이다. 즉 인위적인 노력, 인간이 노력을 한 결과가 바로 인간의 선한 본성,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밑으로 넘어가면 사람은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수고로우면 쉬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성정이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양하고 아우가 형에게 양보하는 것, 즉 이런 선한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모두 성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이렇게 선한 것은 인간의 성과는 다른 행동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정에 의하면, 즉 인간의 악한 본성,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그런 성정에 의하면 곧 당연히 사용하지 않게 되며, 사양을 하면 곧 성정에 어긋나게 된다. 이로부터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하고, 그것이 선한 것은 인간의 후천적인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인간이 선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 성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죠. 이 성과 위가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순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말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기도 해서요. 자 순자는 우리 인간의 탁월한 성성은 악하다 선하다, 네 악하다고 했고, 이러한 악한 본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뭐였죠? 네,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성정. 이것이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악하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결국 선하게 되는 것은 인간 본성의 결과다? 아니죠. 인위적인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 즉 위, 이런 위의 결과가 바로 선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이제 그것을 중요한 점이 나왔죠. 이렇게 악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과연 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순자 입장에서? 네, 순자도 결국 유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순자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인의를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도덕적인 인식 능력과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도덕 인의를 알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이런 악한 본성을 교화하고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고 좀 헷갈리는 점이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인식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능력은 맹자에서 배웠던 양지 양능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양지 양능과는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양지 양능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순자가 말하는 도덕적 인식 능력과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은 그저 그냥 도덕을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도덕을 실천할 능력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능력이 바로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겠죠. 이런 도덕적 인식 능력과 실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인간이 될 근거, 즉 도덕적 인식 능력과 실천한 능력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순자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심화제로 4번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길거리의 사람을 하여금 그가 알 수 있는 재질과 해낼 수 있는 조건, 저 위에서 말하는 도덕적 인식 능력과 그리고 해낼 수 있는 조건 뭐예요? 실천한 능력을 가지고 인의를 알 수 있는 이치와 해낼 수 있는 조건을 따르게 하면 그가 우임금, 여기 있는 우임금은 뭐예요? 이상적 인간. 자, 밖으로 다시 빼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임금은 예전에 되게 성군이라고 불렸던 우임금과 순임금이 자주 나올 텐데 이런 지문에서 우임과 순임금이 의미하는 것은 뭐 성군 또는 뭐 성인 이런 훌륭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우임금과 순임금입니다. 자주 나올 테니까 이제 좀 이제 나오게 되면 반가워해야 됩니다. 이제 우임금과 순임금. 그가 이제 우임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모든 사람이 이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도덕적 인식 능력과 실천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임금과 같이 성인, 즉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길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인의를 실행하는데 종사하는 것으로 학습의 내용을 삼고 전심일지하여 사색하고 자세히 살펴서 매우 오랫동안 좋은 일을 쌓아서 쉬지 않으면 신명에 통하고 천지에 참여될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사람이 쌓여서 이렇게 된다. 자,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너무 내용이 어렵고 이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되고 이 위에 이 두 줄이 이 방금 배웠던 내용을 잘 보여준다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순자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것이냐? 이제 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개념이 뭐예요?
예에 대해서 배우고 순자의 정치관인 예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예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공맹순 우리 선진 유학의 그 세 학자가 끝났죠. 그래서 공, 맹, 순 이 세 분을 선생님이 표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비교해보고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